드라마델리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효시민은 드라마 제목처럼 각자도생으로 삶의 방향을 틀 수도 있겠네요. TSS 센터 MT를 따라간 강태호가 집을 나오는 게 어떠냐고 효시미에게 물었죠. 효시미는 놀라거나 어색해하지 않는 표정이었는데요. 사실 강태호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네요. 이미 10년간 모아둔 돈 1억 원을 엄마 이선순이 홀랑 다 써버렸다는 건 이전에 알았던 일이고요. MT를 와서 보니 실시간으로 이선순이 효시미의 전화벨을 울렸던 건데요. 한순간도 효시미를 가만두지 않는 엄마 이선순은 처음엔 소화제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늘 효시미가 옆에서 챙겨주고 치워두는 입장이라 급할 때는 그렇게 전화를 할 수는 있을 텐데요. 하지만 효심이 지금 직장 동료들과 다른 지역으로 MT를 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럼 없이 이선순이 그런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더 황당한 건 라면을 먹은 이선순이 체했는데 죽을 것 같다고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효시미를 압박했습니다. 멀리 와 있는 효시미를 붙들고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효시미는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선순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니 효시미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물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을 가게 된다고 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타 지역에 가 있는 자식을 오라가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선수는 아주 잘 됐다는 듯이 효시미를 냉큼 집으로 오라고 했네요. 결국 그 상황을 정리한 사람은 끝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선순이 해도 너무한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이 소화제를 찾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소화제 하나리면 해결될 문제를 모처럼 직원들과 MT를 간 효시미를 불러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선순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고 효시미만 유일한 자식이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온갖 반찬 다 챙겨주고 닭다리까지 뜯어서 먹여주던 아들들은 어쩌고 소화제 하나 없다고 멀리 가 있는 효시미를 불러 올리겠다는 건지 그 심보가 정말 궁금할 지경이었네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죠. 조금 후에는 TV 리모컨이 없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파서 죽어도 상관없냐면서 반나절 놀았으니 됐다고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죠. 이 정도면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하녀 정도의 관계가 아닐까요? 매일 죽어라 일만 하던 효시미가 오랜만에 직원들과 MT를 간 상황인데 그것조차 자신이 판단해서 이제 됐다고 올라오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네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던 강태호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효시미한테 집을 나오는 게 어떠냐고 독립해서 살라고까지 말을 했을까 싶네요. 이 정도면 우리는 모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심이 이선순의 친딸이라면 절대 애써 번 돈을 맘대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을 거 만들어서 아들들만 불러다 먹이는 그런 짓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자신이 엄마라면 딸아이가 혼자 했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안쓰럽고 죄스러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심보가 고약한 이선순이 효심이 친자식이 아니니 키워준 값이라도 받아내겠다는 듯이 그렇게 부려먹고 벌어놓은 돈 홀딱 가져다 쓰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본다는 건데요. 아마도 효심이가 독립을 한다고 나서거나 결혼을 한다고 할 즈음이 되면 이선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이 되네요. 버려진 아이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하다고 말이죠. 오죽하면 끝순 할머니가 중간에 나서서 이선순이 더 이상 효시미를 괴롭히지 못하게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네요. 어쨌든 효시미는 지금 MT에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태호가 일부러 직장 휴가까지 내서 MT를 함께 온 것인데요. 효심이 먼저 간다고 하면 강태호 입장은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남을 수도 없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강태호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달라는 효심의 말을 존중해 일부러 단체 생활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강태호가 강태민에게 말했듯이 효심이는 10년간 돈 1억을 만들기 위해 죽기 살기 애를 쓰며 살아온 사람이죠.
자신이 헬스센터를 스스로 차려보겠다며 모았던 돈인데요. 강태호와 강태민에게 그 정도의 돈은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은 아니지만 효심이에겐 달랐죠. 그런 효심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적어도 효심이를 좋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진 강태호입니다. 강태민 역시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지만 강태호처럼 효심이를 중심으로 놓고 존중하며 살폈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태호의 말을 듣고 반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강태민은 강태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망에 찌든 엄마 장숙향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아버지 강진범의 마음자리까지 살피며 살고 있는데요. 강진범은 또 구두방으로 도망을 갔네요. 강진범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으면 어딘가 숨어버리기 위해 구두방을 찾아가 은둔하는 게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강진범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는 병적인 현상이 아닐까 짐작되네요. 아마도 이런 편집증, 집착증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강진범이 기업의 총수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 역시 그런 습성을 잘 알면서도 동생 강준범을 해친 걸 보면 그래도 욕망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것은 장숙향이 옆에서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일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TV에 최수경이 나와 태상그룹의 강준범 교통사고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 짜장면 먹던 수저를 놓아버렸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구두방을 향했습니다. 강태민은 또 그 아버지를 찾아 구두방으로 달려갔고요. 지난번엔 몇 날을 그렇게 보내다 집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채 골프채를 휘둘렀던 강진범인데요. 원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강진범 입장에서는 동생을 자신이 해쳤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장숙향이 옆에서 부추기니 자신이 형인데 자신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겠죠. 여러모로 보아 강진범은 기업을 잘 이끌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숙향의 욕망이 강진범을 계속 조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동생 부부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엄마까지 별장에 감금하고 말았죠. 해서는 안 되는 별별 짓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강진범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옷을 걸친 느낌일 텐데요. 이제 머지않아 강진범은 그 옷을 벗으려 할 것으로 보이네요. 더구나 아주 적절한 상황에 최명희가 장숙향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강태호에게 장학재단을 맡겨놓고는 함정에 빠뜨리게 뻔한 장숙향인데요. 최명희는 강태호를 보호하려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명희가 일부러 공중전화를 이용하긴 했지만 조사를 하면 어떤 공중전화기기에서 하게 된 건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대강 알아볼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 강진범은 어머니 최명희를 찾아내 자신이 동생 부부를 죽였다는 자백을 하고 회장직 사퇴하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강태민이 강진범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강태민은 강진범의 아들이다 보니 주주총회에서는 강태호를 다음 후계자로 추대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는 아직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효심의 출생의 비밀부터 풀려서 효심이 독립을 하고 더 이상 이선순과 그 남자 형제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심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날까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